네, 안녕하십니까. 이예파파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아무래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영상 편집이 대중화가 되면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는 윈도우와 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서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확장,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프리미어 강의는 기본적으로 한글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축키가 간혹 맥 기준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맥과 윈도우 버전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도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어도비에 설정하는 것부터 세세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어도비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하시면 7일 동안 모든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월별 결제로 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기업, 학생 또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가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을 받아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렇게 설치가 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나 또는 포토샵 같이 다른 어도비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내 계정이 접속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는 프리미어 프로만 설치하는 것보다 미디어 인코더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카메라 로우도 같이 설치되면 좋겠죠.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설치를 해 주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확장적으로 파일을 변환한다든지 또는 출력할 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다양하게 서로 간의 프로그램끼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좀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싶으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좀 더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다면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모바일과 연동하고 싶으면 프리미어 러쉬, 사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싶다면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끼리 서로 연동할 수 있고 작업을 하다가 포토샵을 불러갔다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다 하셨다면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버전 기준으로는 어도비 프리미어 13.1.2 2019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여시면 이름,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치에 내가 찾아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아마 맥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렌더러에서는 GPU 가속 메탈 또는 아마 엔비디아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맥은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라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GPU 가속을 오픈CL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후에 뷰로 보는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래픽 카드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탈로 하게 되니까 그래픽 카드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도 설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CL로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시간 코드, 오디오 샘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 프리미어의 첫 화면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프리미어 설정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그리고 오디오,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패널 레이아웃 설정입니다.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촬영물을 정리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창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작업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창은 없이 딱 이 세 개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프로젝트의 미디어들에 대한 소스,
촬영 소스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의 창은 프로그램, 타임라인에 있는 작업 화면들을 전부 프로그램이라는 이 뷰 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는 크게 보이는 창은 타임라인 창입니다. 이 타임라인 창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고 모든 작업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왼편으로 조그맣게 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툴박스라고 하는데, 마우스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툴박스를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측으로 보시면 오디오에 대한 레벨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4개의 창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창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은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다 똑같지만 여기 한 개의 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스에 대한 미디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클립, 그리고 오디오, 영상 소스에 대해서 효과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편집과 별 차이 없지만 우측에 색상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효과입니다. 효과는 역시 편집 툴에서 효과창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레이아웃입니다. 오디오 레이아웃은 역시 오디오 작업이 편하게 오디오 믹서라든지 또는 오디오에 대한 기본 사운드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입니다. 기본 자막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자막뿐만 아니라 트랜지션이라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 눌러서 사라지거나 또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타임라인 창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당되는 패널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창에 가서 해당되는 패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또는 창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여러 가지 막 누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도 처음 프리미어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아마 허다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해당되는 패널의 이름을 꾹 눌러주세요. 패널 레이아웃 안에 색상이 뜨게 될 겁니다.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위에다가 딱 놓으시면 창으로 따로 뜨지 않고 패널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창들이 지금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일이 창에 가서 체크하는 것보다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패널 레이아웃을 초기화하는 방법인데, 창에 가서 작업 영역 그리고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하시면 똑같이 초기화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로 옵션 시프트 0을 누르면 됩니다. 또는 윈도우에서는 Alt Shift 숫자 0을 누르면 패널 레이아웃이 초기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패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처음 설치와 그리고 패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